안녕하세요. 힘들 때 팩폭하면은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힘들 때는 어루만져 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인생살이가 그런 것이라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주 옛날에 안 좋은 걸 안 좋다 말하니까 답변으로 야 이 새끼야가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팍팍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눈물이 그치면은 할 얘기는 해야죠. 결국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엄마를 잊어먹고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한테 갑자기 다가가서 옆집에는 몇 년 동안 엄마 찾다가 결국 엄마 못 찾았다던데 너는 어떨까나 하면서 겁을 줄 필요는 없죠. 일단은 진정하고 우리 같이 엄마를 찾아보자.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면은 아이한테 혹시나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만에 하나 엄마를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굳게 먹고 있자.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사설이 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티보자닙의 유럽 승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authorized라고 적혀있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티보자닙은 리보세라닙이랑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VEGFR 인히비터인데요. 역시 경구용입니다. 자, 이 티보자닙이 요거 오타인데요. 티보자닙입니다. 요게 신장암의 후발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넥사바, 소라페닙이랑 직접 비교를 하는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최종 분석 결과 업데이트된 OS 중간값을 볼 수가 있겠는데 티보자닙 같은 경우에는 16.4개월, 넥사바 같은 경우에 19.2개월이죠. 그래서 개선 효과가 일부 떨어진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에 P밸류를 설명해 주진 않지만은 티보자닙이 넥사바에 비해서 OS가 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PFS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임상시험의 이름이 티보1인데요. 3상입니다. 그리고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이랑 미국의 아베오가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바로 티보자닙이었는데, 요 티보1 임상에서 넥사바에 비해서 티보자닙이 PFS에서 비교 우위를 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PFS를 유의미하게 연장시켰다. 유의미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장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차이 나느냐? 11.9개월 대 9.1개월, 대략 2달 반 정도 연장이 됐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합니다. P밸류가 0.05보다 작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그룹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연장된 효과를 보았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OS가 좀 떨어졌었던 이 연구는 티보3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티보1에서는 티보자닙이 소라페닙보다 PFS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티보3 연구에서는 티보자닙이 소라페닙보다 OS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티보1에서는 PFS가 좋다, 티보3에서는 OS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리보세라닙이랑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리보세라닙은 이제 플라시보군이랑 비교를 했는데 OS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을 못했죠. 물론 리보세라닙 군이 더 높았습니다. 여기 티보자닙 군은 넥사바보다 지금 더 적잖아요, OS가.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자, 2012년에 PFS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과 유럽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미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USA의 FDA 어프로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승인도 못 받고 실패한 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 승인을 아직 못 받았지 아까 봤듯이 유럽 승인을 받았습니다. EMA라고 적혀있죠. 2017년에 받았습니다. 셀트리온도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승인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 티보3 연구, OS가 좀 약하다는 것은 2020년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한번 하면은 티보자닙이라는 약이 있는데 VEGFR 인히비터로 리보세라닙이랑 작용 기전이 굉장히 비슷한 약이 있습니다. 미국 신약 허가에 실패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FDA 거절당하니까 FDA 거절당하고서 그냥 끝난 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유럽에서 2017년에 허가가 된 약입니다. 유럽도 하나의 큰 시장이죠. 우리가 한 국가에서 하나의 적응증으로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시장, 나를 받아주는 시장도 있는 거죠. 유럽 시장에서는 승인을 내줬습니다. 자, 그럼 유럽에서 승인 내준 게 신장암이 맞느냐? 여기 키드니 캔서라고 적혀있죠? 신장암이 맞습니다. 유럽 승인이 나올 당시의 기사를 보면요, 2017년 6월 26일에 CHMP가 티보자닙 승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 이것은 유럽의 자문위원회인데요. 유럽의약품청 산하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FDA 자문위원회가 승인 권고를 내리고 FDA가 판단하는 것처럼 유럽도 자문위원회가 권고를 하고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를 고려해서 67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예정인데 67일이라면은 대략 2달이니까 뭐 8월 26일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승인이 나왔다는 것을. 자, 유럽에서 승인이 나오면은 28개국이랑 다른 나라들에서 판매가 허가됩니다. 이 나라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베오의 마이클 베일리 최고 경영자가 말하기를 티보자님의 장점은 PFS죠. PFS가 넥사버보다 뛰어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시험에서 보고된 최장 수준의 무진행 생존기간을 고려할 때 그래서 우리 약은 PFS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 이어가지고 면역항암제랑도 병용요법 그래서 옵디보랑 임상 이상으로 진입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티보자닙이 우여곡절이 또 많았죠. 당연히 알 수 있듯이 아까 봤듯이 FDA로부터 티보자닙은 승인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스텔라스가 같이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이 제휴가 종료됐습니다. 왜냐면 아스텔라스 입장에서는 FDA 승인 거절을 당했으니까 이거 가능성이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제휴가 종료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티보3 임상시험 우리가 2010년 거를 봤잖아요,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티보3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DA 승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티보자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FDA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은 유럽에서는 받아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이 그냥 물약은 아니어야 되는 거죠. 부작용도 작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OS는 약하더라도 PFS에서 그 효과를 증명하던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FDA 심사관이랑 EMA 심사관이랑 약간들 세부적으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거절이 나오고 승인이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약은 당연히 유럽에서도 승인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 이게 승인을 해주기에는 뭔가 자료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좀 까다롭고 그럴 경우에는 거절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가 참고 한번 써볼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가 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승인을 내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현재 리보세라닙은 OS가 통계적 유미성이 확보가 안 돼 있고 PFS는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완전간에도 있는 상태고, 완전간에 2명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자, 물론 판단은 FDA 심사관이 내리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티보자닙이 FDA 승인은 지금 실패한 상태지만은 유럽 승인을 받은 상태다. 요즘에 신약 개발 회사들의 고군분투기를 보면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면은 거기서 끝이지만은 온갖 활로들을 찾으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적응증에서 안 먹히면은 다른 적응증을 해보고 또 다른 적응증을 해보고 병용으로도 해보고, 미국 시장이 안 되면은 유럽 시장도 해보고, 어비툭스 같은 경우에는 인클론이 망했잖아요. 그러고서 다른 회사로 인수돼서 다시 부활하고, 그러니까 약은 회사는 망하지만은 약은 살아남아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해서 성공시키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인 티보자닙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